안녕하세요. 에나퀘스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애니메이션 카이주에 대한 제 요약입니다. 제 요약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이야기는 평화로운 도시에서 시작되는데 갑자기 카이주라는 괴물이 공격해옵니다. 도시 전체에 괴물 출현 경보가 울리고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서둘러 피신해야 합니다. 괴물은 엄청나게 크고 지나가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방위군이 몰려와서 놈을 향해 포격을 시작합니다. 인류가 이런 짓을 겪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에 사람들은 어느 방위군 부대가 나타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대가 나타나서 그 가이주를 박살낼 준비를 합니다. 부대원 중 한 여자아이가 거대한 대포를 들고 나타나 그 엄청난 위력으로 가이주의 구멍을 뚫어 완전히 제압합니다. 그 모든 일이 끝난 후 우리의 주인공 카프카는 그 괴물의 크기에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사체가 온통 흩어져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한동안 야근해야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근처 주민들은 3부대를 응원합니다. 아무런 사상자 없이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카프카는 모인 군중에 압도되어 걸어갑니다. 영웅들이 쓰러진 괴물을 떠나가는 동안 카프카는 괴물을 향해 갑니다. 전투가 끝났다고 해서 그의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니까요. 그와 그의 부하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들은 쓰러진 카이주를 해체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카프카는 자신의 일을 합니다. 괴물의 샘플을 채취하여 드론에 보관하죠. 그들의 일은 괴물과 싸우는 것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다른 종류의 전투입니다. 카프카가 누군가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지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폭발하여 누군가를 다치게 하자 그 사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다행히 카프카는 그런 부상을 전에 다뤄본 적이 있어서 상황을 처리합니다. 다행히도 카프카는 전에 그런 부상을 다룬 경험이 있어서 상황을 잘 처리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더미고 카프카는 상사들이 이 엄청난 난장판을 단 일주일 만에 치우라고 해서 열받았습니다. 그때 카프카는 다른 구역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창자로 가게 된다는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카프카는 끌려가고 다른 사람들은 창자의 상태가 얼마나 엉망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카프카는 창자에 도착하자마자 식욕을 잃지만 그는 성실한 근로자이기에 불쾌감을 참고 일을 끝냅니다. 그날 밤 카프카는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와 직장에서 묻어온 악취를 없애려고 애쓴다. 그는 3부대와 미나라는 이름의 대장에 대한 뉴스를 접한다. 이 여자는 겨우 스우프 아리수살인데 단순히 대장이 아니다. 그녀는 수백 마리의 카이주를 쓰러뜨렸다. 회상 속에서 그녀와 카프카는 과거 절친했고 그녀는 카이주를 함께 박살내자는 약속을 할 때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제 미나는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모두가 그녀를 최고의 국방군 사령관 후보, 카프카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하지만 그런 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 너무 우울하니까. 청소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스스로 위로해. 게다가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 괜찮은 아파트에서 살잖아. 카프카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잠이 든다. 다음날 아침 카프카는 일터에 가서 그들의 팀에 합류하게 된 파트타임 학생을 소개받는다. 그 남자 이름은 이치카와고 방위대에 들어가는 걸 죽도록 원해. 카프카의 동료는 카프카가 자신과 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을 지적해. 하지만 카프카는 아예 포기하고 청소회사에서 베테랑이 되었지. 이치카와는 카프카가 왜 그만두었는지 궁금해하며 카프카는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인정해. 최선을 다했지만 항상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 카프카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치카와는 농담이 아니야.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지. 그래서 카프카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옷 갈아입으러 가버려요. 같은 꿈을 꾸었으니 서로 잘 통할 거라고 모두 생각했죠. 하지만 카프카는 아이의 또 질문에 초라해 보이지 않고 답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기에 화가 나 있어요. 그 질문에 초라해 보이지 않고 대답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카프카는 자기 성찰을 하고 그만두는 게 정말 그렇게 나쁜 일일까 고민해요. 모두 일터로 가서 그날의 계획을 검토해요. 그들은 연구를 위해 어떤 부분을 남겨야 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바로 파괴해야 할지 결정합니다. 이치카와는 장을 맡게 됩니다. 아이의 태도가 멋있어서 카프카는 좀 신이 납니다.
하지만 이틀 연속으로 장을 다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장을 처리해야 하는 계약을 맺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가 그 일을 처리하는 프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카프카는 자신의 실력을 모두에게 보여주겠다고 맹세합니다. 사장은 카프카의 온갖 불평을 다 꾸중하지만 그의 성실함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시험에 합격했더라면 최고의 방위군 장교가 되었을 텐데요. 나중에 카프카는 이치카와를 보고 무척 기뻐하는데 창자 더미에 진료하는 그를 보며 말이죠. 하지만 자신도 똑같이 역겨운 짓을 하며 토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때 카프카는 아이가 음식을 거의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이치카와는 배고프지 않다며 무례하게 굴고요. 하지만 카프카는 그에게 비타민 음료를 건네주며 최대한 많이 먹고 마시라고 강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 일과를 버틸 수 없을 거라고요. 카프카는 심지어 코마개까지 권합니다. 이치카와는 거절하지만 카프카는 계속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하며 설득합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모두 청소를 마치고 한 팀이 먼저 퇴근합니다. 카프카는 가장 힘든 청소가 끝났다며 기뻐합니다. 그때 이치카와가 나타나자 카프카는 그가 그들의 작은 재경기를 원하는 줄 압니다. 레슬링 시합을 하지만 이치카와는 그를 놀라게 하며 하루를 보내도록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이치카와는 방위군의 입대 연령 제한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33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치카와는 자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카프카가 방위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슬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치카와는 그에게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도 된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카프카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치카와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치카와는 시크한 척하려고 애쓰지만 카프카에게 사실 신경 안 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 그를 공격합니다. 카프카가 뛰어들어 기막히게 그를 구해냅니다. 하지만 카프카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치카와는 소위 야주라고 불리는 괴물의 충격을 받고 카프카는 다시 위험해서 그를 구해야만 합니다. 카프카는 그에게 도망쳐서 도움을 청하라고 말하지만 그는 카프카를 떠나기를 거부한다. 카프카는 그가 방위군에 합류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지만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카프카는 다시 이치카와에게 떠나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떠난다. 카프카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격렬하게 추격하며 거리를 질주한다. 간신히 공격을 피하며 거리를 질주한다. 좁은 건물로 뛰어들어 숨을 돌리고 문을 박차고 들어간다. 유리창을 통해 잠시 괴물의 시야에서 벗어납니다. 회상 장면인가? 카프카와 미나는 학교와 집을 모두 잃었습니다. 카프카는 괴물에게 화가 났지만 그 이유는 포켓몬 게임을 끝내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미나는 카프카가 그것밖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카프카는 긍정적으로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미나는 미야코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죽어서 슬퍼합니다. 둘 다 카이주가 초래한 모든 파괴를 응시하며 심각해졌고 동시에 방위군에 합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둘 다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이 미친 생각에 대해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경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가 더 멋진 장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경쟁 말입니다. 카프카는 자신들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매우 확신했고 함께 모든 카이주를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카프카는 상황이 이렇게 될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괴물들이 건물들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그를 쫓아오기 때문에 계속 도망쳐야 합니다. 카프카는 괴물의 다리를 노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맞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괴물이 바로 그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카프카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괴물이 그를 짓밟아 다리를 부러뜨리자 그는 극심한 고통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괴물이 자신을 먹으려 하자 카프카는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이치카와가 나타나서 위기를 넘기는 순간에 그를 구해줍니다. 카프카는 그를 바보라고 부르지만 이치카와는 이미 지원군에게 연락했다고 설명합니다. 카프카는 애초에 다시 돌아온 것을 바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치카와는 카프카를 버렸다면 방위군 장교가 될 수 없었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그때 카프카는 방위군으로부터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방위군에서 그의 꿈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이치카와가 괴물에게 얻어맞는 동안 자신이 너무나도 무능력했다는 사실에 그는 자책하며 저주했습니다. 카프카는 전혀 변하지 않은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친구의 고양이조차 지키지 못했고 이제는 직장의 새내기조차 지킬 수 없습니다. 그의 좌절감은 쌓여갔고 짐승이 이치카와를 없애려는 순간 그는 분노에 찬 본능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괴물이 산산조각이 났고 두 남자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여자 목소리가 목표물이 제거되었고 카프카는 마이너가 3, 4단 대원들과 함께 나타나자 놀라서 날아갔습니다. 그녀는 부상자들을 돌보도록 부대원들에게 지시하고 다른 대원들과 함께 더 많은 괴물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들은 카프카를 확인했지만 그는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요코하마 병원에서 카프카의 정신은 마이너가 너무나도 엄청나게 강해져서 깜짝 놀랐어요. 그 무시무시한 괴물을 순식간에 완전히 박살냈어요. 카프카는 자신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이 혼자인 줄 알았지만 그러다가 이치카와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치카와는 카프카가 자신을 구해주고 도망치라고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죽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치카와가 괜찮다고 말하자 카프카는 더욱 충격을 받습니다. 카프카는 가장 멋진 경찰관이 되기 위한 경쟁에 대해 생각한다. 이치카와는 카프카가 경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그것은 카프카에게 달려있다고 말한다. 카프카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을 주먹으로 친다. 얼마나 더 외면할 건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는 이치카와에게 감사를 표하고 아이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카프카는 여전히 포기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나서서 자신감 있게 자신이 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다시 한번 방위군 장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그의 영웅적인 선언에 젖어들기도 전에 그는 자신 위에 떠있는 괴물을 보고 경악합니다. 이 괴물은 자신을 찾았다며 카프카의 입속으로 뛰어듭니다. 이치카와는 카프카가 괜찮은지 궁금해하지만 카프카는 분명히 괜찮지 않고 숨을 헐떡이며 귀신 들린 듯 몸부림칩니다. 이치카와가 카프카를 확인해보니 그는 완전히 카프카의 침대에 괴물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카프카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치카와를 쳐다보다가 자기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확인합니다. 결국 둘 다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카프카는 이치카와를 진정시키려고 그냥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이치카와는 진정됩니다. 하지만 곧 어떤 노인이 나타나 방위군을 부릅니다. 두 사람 모두 방위군이 괴수에게 어떻게 하는지 생각하며 미친 듯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이치카와는 카프카에게 도망치라고 말한다. 다른 회상 장면에서 카프카는 미나에게 카이주를 쓰러뜨리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는 다리를 공격하고 괴물을 묶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미나는 괴물과 싸운다는 생각에 겁에 질렸다. 그래서 카프카는 때가 되면 옆에 있겠다고 약속한다. 현재로 돌아와 미나는 그것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 하지만 요코하마 병원에 카이주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녀는 부하들과 함께 나가서 그 가이주를 완전히 제거할 거예요. 미나의 부대가 준비되면 그녀는 모두를 모아 병원에 엄청난 가이주가 있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고 말해요. 한편 병원에서는 카프카와 이치카와가 여전히 그 노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그들은 그에게 단순한 오해라고 보여주려고 애쓰고 카프카를 인간적으로 가능한 한 무해하게 보이도록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카프카가 저런 얼굴을 하고 있으니 쉽지 않아요. 늙은이가 심장마비로 죽자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카프카는 그를 확인하려다가 벽에 손을 대고 실수로 벽을 부숩니다.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이제 병원 전체가 그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위군이 이미 오고 있을 테니 이치카와는 카프카에게 도망치라고 제안합니다. 카프카는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므로 동의하지만 그가 창문을 열려고 하다가 자신의 초인적인 힘을 잊고 더 많은 것을 파손합니다. 이치카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카프카의 존재 때문에 모두가 불안해하니 잠시 자리를 피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둘은 벽의 구멍을 통해 뛰쳐나가 도시로 향합니다. 방위군은 폭주하는 카이주가 병원을 빠져나와
도시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격 준비를 합니다. 한편 이치카와는 도시거리를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도대체 카프카가 언제부터 괴수가 된 거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카프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심지어 카프카가 속으로는 여전히 같은 사람인지 되묻기도 해. 하지만 카프카 자신도 도대체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어. 몸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새를 덥석 먹어치우기까지 해. 결국 카프카는 덜 괴물 같은 괴수 모습으로 돌아가.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어. 화장실에 가야 해. 이치카와는 화장실 갈 시간이 없으니 참으라고 말해. 하지만 카프카는 몸이 말을 안 들을 거라며 길에다 소변을 볼 거라고 말해.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금은 배짱이 없어. 그래서 이치카와는 도대체 어떻게 도마뱀을 비울 생각인지 궁금해해. 그리고 곧 상황이 급박해져. 카프카는 땅에 쓰러져 엄청 창피해하며 그 순간을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해. 하지만 이치카와는 방위군이 들이닥치기 전에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그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말하자면 카프카는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방위군에 합류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방위군은 그처럼 카이주를 제거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를 발견하면 보는 즉시 박살낼 것입니다. 카프카에게는 잔혹한 운명의 장난입니다. 마침내 다시 한번 시도하고 방위군에 합류할 동기를 찾았지만 그의 몸 때문에 이제 영원히 갇히게 되었어. 이치카와는 카프카를 위로할 방법이 없지만 그를 위해 당분간 숨어 지낼 만한 장소를 찾아줘. 하지만 그들이 떠나기 전에 카프카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고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아. 이치카와는 방위군인지 묻지만 그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야. 거대한 괴수야. 두 번째 괴수 공격 소식을 들은 방위군은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분산 배치돼. 도시로 돌아온 카프카는 어떻게든 이 새로운 카이주가 자신과 이치카와를 괴롭혔던 것과 같은 종류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치카와는 이것을 그들이 빠져나갈 절호의 기회로 봅니다. 방위군의 전력이 분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카프카가 이미 그 지역을 정리했으니 이 공격으로 아무도 죽지 않을 겁니다. 방위군이 처리하게 내버려 두는 게 좋겠습니다. 카프카는 마지못해 동의하고 그곳을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가족들이 대피하지 않아서 끔찍한 상황을 겪는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엄마는 혼란 속에서 서랍장에 깔려 꼼짝 못하고 있고요. 엄마는 소녀에게 자신이 죽기 전에 당장 거기서 나가라고 말하지만 소녀는 엄마를 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괴수가 방으로 들이닥치며 더욱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치 점심시간인 것처럼 말이죠. 괴수는 불쌍한 소녀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리지만 바로 그때 카프카가 멋진 팔꿈치 공격을 날립니다. 그 공격의 괴수는 여러 블록 떨어진 곳으로 날아가 버리고 카프카는 자신의 새로운 몸이 얼마나 엄청나게 강한지에 놀라서 정신이 멍해집니다. 하지만 그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 소녀에게 돌아서서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합니다. 소녀는 당연히 그를 보고 겁에 질렸고 카프카의 소름 돋는 미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치카와가 나타나자 소녀는 진정합니다. 그들이 구원자로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어머니를 구출했지만 의식이 없어요. 하지만 안전한 곳으로 옮기면 괜찮을 거예요. 카이주가 돌아오자 카프카는 이치카와에게 소녀와 어머니를 데리고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카이주와 맞서 싸우겠다며 남겠다고 합니다. 온 힘을 다해 카이주를 날려버리겠다는 거죠. 카프카 주변에서 번개가 치는 것을 본 이치카와는 저 상황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카프카는 인생 최고의 어퍼컷을 날리려고 준비합니다. 그 괴수가 엄청 세게 맞았어요. 날아가더니 안에서부터 폭발하면서 주변에 괴수 내장이 잔뜩 튀었어요. 카프카는 거대한 괴수를 한 방에 날려버린 덕분에 어리둥절해 했어요. 하지만 그 승리 후 일반 사람들에게 얼마나 멋져 보였든 그는 여전히 무시무시한 괴수예요. 그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 방위군이 곧 와서 도와줄 거라고 말해줬어요. 이제 그가 떠나니까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그가 걸어서 떠나는 동안 소녀는 용기를 내어 그녀와 엄마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소리칩니다. 그 마법 같은 말들이 카프카에게 미나와 함께 보냈던 시간, 방위군에 들어가려고 애썼던 시간, 그리고 엉망이었던 상황까지 마치 회상처럼 밀려듭니다. 어쩌면 그의 꿈에 아직 한 줄기 희망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이치카와가 카프카에게 소리치며 구급차를 불렀다고 누가 오기 전에 잠깐 자리를 뜨자고 합니다.
카프카는 깊이 생각한 후 그에게로 돌아서며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방위군에 들어가겠다는 그의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미나의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미나가 현장에 도착하지만 모두는 괴수가 이미 처리된 것을 보고 턱이 빠질 듯 놀랍니다. 미나는 어린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만 소녀가 그 일을 이야기하려 하자 트라우마 때문에 울먹입니다. 미나는 소녀에게 방위군과 함께 자신이 있으니 무서워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우리는 모든 카이주를 지구상에서 없앨 거야. 처음에는 소녀가 그 말을 듣고 기뻐했지만 이내 잠시 생각한 후 미나에게 좋은 카이주는 해치지 말라고 약속해 달라고 부탁해. 그 좋은 카이주가 자신의 엄마를 구하고 다른 카이주들을 물리쳤다고 말이야. 하지만 미나는 조은과 카이주가 함께 쓰이는 걸 듣고 여전히 충격을 받아. 아침 뉴스에서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카프카의 카이주 형태를 스케치해서 카이주 8호라고 부르고 있어. 코드네임을 받은 8번째 카이주야. 국방군이 아직 그를 찾지 못했으니 청소부들은 왜 아직도 그를 찾지 못했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이치카와가 방으로 들어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프카가 최초로 국방군을 탈출한 지 석 달이나 되었으니 장교들은 그를 잡기 위해 엄청난 국방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장은 이치카와에게 자신과 카프카에게 우편물이 왔다고 말합니다. 카프카가 일찍 나가서 일을 시작했으니 이치카와에게 우편물을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카프카가 매년 방위군에 지원했지만 매번 떨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팀원들이 그의 기분을 풀어주고 응원해줘야 했습니다. 이치카와는 결과를 확인하고는 이런 합격했다는 사실에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에게 결과를 전해주러 갑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카프카의 결과를 잠깐 확인해서 실망스러운 편지를 건네줄 일은 없도록 합니다. 살짝 엿보니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납니다. 카프카가 이번에는 정말 시험을 통과했나 봅니다. 카프카가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아는 친구들은 모두 기뻐합니다. 이치카와가 카프카에게 다가가 이번에 시험 1차를 통과했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카프카가 뭘 먹으면서 돌아서자 점심 식사 중 이치카와는 자신이 괴수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카프카는 자신이 괴수 모드였고 이치카와가 아니었다면 완전히 정체가 발각될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실수로 입모양만 바꾸지 못합니다. 이치카와는 그에게 화를 내며 그가 발각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에 대한 새로운 소문들이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 모두 괴수 공격 후 도망쳤다고 주장하며 의심을 피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카프카가 계속 이런 짓을 한다면 조만간 들통날 거야. 이치카와는 결과를 제출하지만 카프카는 여전히 기뻐하지만 이치카와가 생각했던 것만큼 기뻐하진 않아. 주로 카프카가 항상 시험 2단계에서 망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어. 그 이야기를 하던 중 이치카와는 카프카가 정말 저 모습으로 시험을 볼 계획인지 묻는다. 1차는 필기 시험이라 쉬웠지만 2차는 경찰들이 온 사방에 깔릴 거고 그러면 그의 몸 상태를 알게 되면 바로 제거할 거야. 하지만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카프카는 시험을 치르겠다고 고집하고 있어. 지난 석 달 동안 그는 인간으로 완전히 돌아갈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어. 하지만 나이 제한 때문에 이번이 그가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그러니 그는 모험을 해야만 해. 이치카와는 카프카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만약 일이 잘못되면 점수가 떨어지고 카프카는 위험에 처해요. 혼자서 해야 해요. 이 시험에서 그들은 라이벌이니까요. 카프카는 물병을 잡으려고 손을 뻗지만 뚜껑을 열기가 힘들어서 우연히 카이주 형태로 변신하며 물병을 깨뜨립니다. 이치카와는 방금 한 말을 모두 취소하고 카프카에게 시험에서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두면 죽을 거라고요. 하지만 카프카는 여전히 계속하고 싶어 합니다. 이치카와는 승낙하지만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시험 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는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일하러 가려고 하고 있었기에 그는 카프카에게 변신과 함께 제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치카와가 떨어지자 카프카는 합격했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만약 이치카와가 합격하고 자신은 떨어졌다면 어떻게 했을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험 당일 카프카와 이치카와는 방위군 주차장에 도착하고 이치카와는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건물에 압도됩니다. 전에도 기지 견학을 간 적은 있지만 이곳은 차원이 다르네. 카프카는 이 지역을 특수방위군 주둔지와 공유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양측이 즉시 합동작전을 펼칩니다. 다시 말해 카프카가 여기서 실수로 변신하면 1초 만에 죽는다는 겁니다. 다른 응시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자 카프카는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치카와에게 곧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지만 그때 무례한 여자애가 끼어들어 그를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카프카는 자신을 변호하며 자신은 겨우 32살이라 그렇게 늙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치카와조차 그를 늙었다고 생각하니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를 떠나서 이 여자애는 그에게 차를 옮기라고 똑바로 말합니다. 다른 곳에 주차할 공간이 충분한데도 말이죠. 자신에게 5라는 행운의 숫자 때문에 특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카프카는 그런 어리석은 이유 때문에 당연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애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옷을 벗고 방위군 사람들이 입는 것과 같은 전투복을 입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카이주와 싸우는 것 같은 고귀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한 손으로 카프카의 차를 잡아서 던져버리고 자신이 아주 멋지다고 생각하지만 그저 망나니일 뿐입니다. 하지만 거물이라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히 빠져나갈 권리를 주는 모양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키쿠루라고 소개하며 재미로 카이주를 죽인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카프카에게서 괴수 냄새가 난다는 걸 알고 엄청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치카와는 그들이 괴수 처리반 소속이라고 재빨리 설명해 줍니다. 카프카가 아무렇지도 않게 트럭을 들어 올리자 키쿠루는 완전히 흥분해서 그가 비밀 파워슈트를 입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프카는 자신을 2032번 피험자라고 소개하며 드라마틱한 연기를 선보이고 아이에게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멋진 순간은 그가 키쿠루의 집사가 자신의 주차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고 깨집니다. 키쿠루는 이 시험이 엄청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흥분을 느끼고 있어요. 카프카를 큰 웃음거리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뛰어갑니다. 이치카와는 카프카가 이미 능력을 사용한 것에 화가 나 있습니다. 하지만 카프카는 자신이 그녀가 볼 수 없는 부분만 변형시켰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소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경비원들을 따돌립니다. 하지만 이치카와는 카프카에게 더 이상 짓궂은 짓을 하면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경고합니다. 카프카는 이것이 미나와 함께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 카프카는 시험 중에 힘겨워합니다. 그는 훈련을 계속해왔고 매일 힘든 육체 노동을 엄청나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 이치카와가 시험의 두 번째 단계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체력 테스트와 적성 테스트입니다. 적성은 바꿀 수 없으니 반드시 체력 테스트에서 최고의 성적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카프카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평균 이하였지만 상황이 훨씬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뒤처지고 있으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30살이 넘으면 정말 이렇게 몸이 약해지는 걸까? 그는 변신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건 완전히 미친 짓일 겁니다. 결국 카프카는 최악의 성적을 거두어 225명 중 기메페 19등을 합니다. 그때 키쿠로가 갑자기 나타나 5등을 했다고 밝히며 카프카를 놀리며 그를 웃음거리로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 말한다. 카프카는 자신이 얼마나 극적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했는지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잊기를 바란다. 이치카와는 카프카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카프카는 그럴 수 없었을 거라고 설명한다. 모두가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았을 테니까. 하지만 사실 카프카는 멋있어 보이려고 거칠애를 한 것뿐이고 속으로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으면 하고 바랐다. 카프카는 자신이 더 잘할 수 있었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이치카와는 그가 그 등급을 받은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미나는 올해의 지원자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부하 직원은 그녀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신경 쓰는 건 카이주를 죽이는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일하면서도 더 자세히 듣고 싶어 하자 그는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 남자는 이즈모라는 사람이 그의 관심을 끌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수석 졸업생이며 올해 지원자 중 가장 유망한 인재입니다. 이치카와도 그 남자를 눈여겨봤는데 그는 2등을 했고 그 남자가 3등은 최고급 대학의 졸업생인 아야루입니다. 하지만 1등은 일본 육상자위대에 떠오르는 별 카구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응시자 대부분은 최고의 대학 출신입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현장 요원이 아니라 엘리트 장교가 되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카프카의 순위가 이렇게 낮은 거고 카프카는 그들이 왜 그렇게 강한지 깨닫습니다. 이치카와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모두가 주목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16세의 어린 나이에 캘리포니아 중립부 하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학년을 건너뛰며 역대 최연소 졸업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키쿠루이며 모두들 그녀를 최고의 인재라고 부릅니다. 상위 3명의 지원자들은 그녀를 지켜보며 자신들과 비교해보려 합니다. 이치카와는 그들이 미친 듯이 뛰어난 실력자들이며 특히 키쿠루가 그렇다고 지적합니다. 카프카는 그녀가 그렇게 대단할 줄 몰랐다고 인정하지만 그녀를 만진 것 때문에 그녀의 경호원들에게 얻어맞습니다. 모두 지켜보고 있고 카프카가 그녀의 열렬한 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키쿠루는 그가 다시 한번 웃음거리가 된 것에 웃지만 카프카는 자신도 그녀를 웃음거리로 만들겠다고 선언은 하지만 속으로는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치카와는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시험의 2부는 카이주 코퍼레이션의 처리였습니다. 그들은 응시자들의 카이주 지식과 팀워크 능력을 시험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카이주를 죽이는 것 이상의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치카와는 파트타임으로 쓰레기 처리장에서 일하기로 한 겁니다. 시험의 일부니까요. 이 모든 게 망할 시험의 일부라는 거죠. 카프카의 희망이 다시 게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들은 시험의 다음 단계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정합니다. 두 번째 훈련 장소에 도착하자 3부대 부대장 호시나가 나섭니다. 그가 그들에게 적성 시험을 치르게 하는데 그 시험은 괴수를 사냥하는 것입니다. 카프카는 그저 괴물들을 찾아서 시체를 처리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신이 났습니다. 이치카와의 말처럼요. 하지만 호시나가 괴수를 찾아서 제거해야 한다는 폭탄 발언을 하자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 강력한 괴수 중 하나가 호시나를 공격하려 하자 카프카는 경악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여 막아냅니다. 카프카는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지만 상급자들은 이 시험의 이 부분에 대해 매우 고무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흥분했죠. 그러자 키쿠루가 우리 애를 비웃기 시작해서 카프카는 시체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건 아닌지 의아해합니다. 이치카와는 지난 2년 동안 그들이 해왔던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하며 자신도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호시나는 시험의 이 부분이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하며 그러니 이즈모 테크 장비를 착용하고 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치카와는 장비를 착용해보고 자신의 몸을 분석하여 완벽하게 맞춰 변형되는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슈트가 그의 몸과 하나가 되면서 이치카와는 근육이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슈트들은 진짜 악마 방위군 전투 장비로 괴수에게서 뜯어낸 유기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착용자의 전투력을 미친 듯이 증폭시켜줍니다. 한편 3부대의 운영자인 코노미는 슈트를 착용한 사람들이 발휘지 않은 전투력을 측정하기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치카와는 8%, 이즈모는 18%, 카구라기는 15%, 아예루는 14%입니다. 해방된 전투력은 그들이 정장의 힘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미친 듯한 훈련 후에도 보통 20% 정도를 유지하고 10% 이상을 기록하는 지원자를 1년에 1명 얻을까 말까 합니다. 하지만 이 3명은 모두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호시나는 올해가 엄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노미가 키카루의 해방된 전투력이 46%라는 것을 보자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모두들 그녀에게 압도당하고 호시나는 그녀가 아직 경찰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소대장급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소대장급 실력이라니 이건 기록일 거라고 모두들 생각한다.
이치카와는 자신이 8%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의기소침하지만 호시나는 그래도 초심자치고는 꽤 괜찮다고 말한다. 시험 응시자들이 0점이 아니면 통과이고 호시나는 자신 0점을 본 적이 없다고 솔직히 인정한다. 하지만 세상에 처음이 있는 법이고 모두들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에 충격을 받는다. 카프카의 엄청난 전투력이 사실은 0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다시 한번 모두들 그를 비웃고 코노미조차도 뭔가 오류나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아해하기 시작합니다. 카프카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말하는데 힘을 짜내려고 애쓰고 있다면서요. 하지만 호시나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것처럼 힘을 짜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호시나는 카프카의 분위기를 좋아하기 시작하지만 카프카는 시험에 떨어질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카프카는 점수를 올릴 비밀이나 요령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시험이 끝나기 전에 그것을 알아내려고 엄청 노력해요. 기카루는 카프카에게 정말 짜증이 나서 주차장에서 사용했던 힘을 보여주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때 호시나가 들어와 시험의 마지막 부분이 시작될 시간이라고 알려줘요. 그는 도시 훈련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한주 1명과 야주 36명을 물리쳐야 한다고 설명해요. 이 괴수들 때문에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훈련 목적으로 생포되었습니다. 응시자들은 괴수 방지 무기를 사용하여 드론이 움직임을 감시하는 동안 싸워야 합니다. 드론이 응시자의 위험을 감지하면 그들의 슈트에 있는 보호막을 활성화하여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험에 실패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건 미칠 정도로 위험하니 호시나는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습니다. 참가할지 결정해야 하고 호시나가 시험을 시작합니다. 응시자들은 미친 듯이 달려들지만 모두들 놀라는데 키쿠루가 앞서 나가 2마리 야주를 간단히 쓰러뜨립니다. 그녀는 모두를 완전히 놀라게 합니다. 카프카는 뒤처지지 않으려면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선언하지만 이치카와는 카프카가 그들을 붙잡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카프카는 정장의 도움 없이는 무기가 너무 무겁다고 변명합니다. 그는 자신만이 제로만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치카와는 전혀 시원찮게 생각하고 있어. 이치카와가 다른 팀들만큼 공격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해서 상황이 좋지 않아. 다른 팀들과 같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이야. 바로 그때 호시나가 폭탄 발언을 하는데 미나가 시험을 보러 왔다고 말이야. 카프카는 누가 가장 멋진 방위군 장교가 될지 내기를 했던 것을 떠올려. 그리고 진정해. 그는 더 이상 멋진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 젠장 드론으로 감시하고 있잖아. 괴수를 몇 마리 제거했는지 확인하려는 거라면 센서로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게 아니야. 실력 테스트 외에도 그들은 또한 상황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확인하고 있어. 카프카와 이치카와는 다른 사람들처럼 강력한 공격력을 갖추지 못했으니 최대한 공격수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근처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도와주기 위해 자리를 잡습니다. 카프카는 야주 발굽을 알아보고 과거 청소 작업 중에 본 기억이 납니다. 그의 경험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섬광탄이 이 야주에게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력은 약하지만 청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일단 청력을 잃으면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하지만 카프카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자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즈모에게 야주의 약점인 배를 노리라고 말합니다. 공격자들은 그의 말을 따랐고 짐승을 쓰러뜨리자 놀랐습니다. 그들은 카프카에게 아픈 와중에도 지원해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카프카는 화가 났다. 그들이 자신을 키카루의 팬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관찰실에서는 그들이 실제로 카프카와 이치카와가 하는 일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카프카는 이치카와에게 그들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괴수의 시체를 해체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기에 이제 자신감을 느낀다. 카프카는 더 이상 자신의 괴수 능력이 필요 없어서 안심한다. 드디어 실수 만회할 기회가 생겨서 신이 났지만 그 낙관적인 생각은 갑자기 나타난 카이주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 괴물 때문에 카프카는 건물에 날아가 버리고 코노미는 그가 심각하게 망쳤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는 더 이상 싸울 수 없고 저주받은 야주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슈트 방패를 가동할 준비를 합니다. 카프카는 그들이 아마 방패를 사용할 거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곧 시험에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나가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 그는 일어서려고 애씁니다. 더 이상 그녀 앞에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지만 이 망할 짐승이 그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코노미는 원격 방어막을 작동시키기 시작하고 하시나는 카프카가 제일 먼저 포기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카프카가 정말 웃긴 녀석이었기에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야주가 산산조각 나고 키쿠루는 그녀가 카프카를 세 번째로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녀가 전장에 있는 한 아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카프카는 그녀에게 압도당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녀는 그의 말을 자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카이주를 혼내줄 거라고 선언하고 그에게 그냥 바닥에 쓰러져 멍청이처럼 있으라고 말합니다. 다른 남자들은 그녀가 주요 목표물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키쿠루는 또 다른 야주를 손쉽게 제압하고 아이하루는 그녀가 너무 강력해서 자신들과 같은 슈트를 입고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카프카도 주요 목표를 추격하고 싶지만 다리가 부러져서 일어설 수도 없다. 하시나는 카프카가 골절이 여러 군데이고 장기 손상까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카프카는 이게 포기해야 한다는 뜻인가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전투력이 0%인 자신을 보며 느꼈던 끔찍함을 떠올린다. 미나 곁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재능 있는 자들만이 통과한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하시나는 카프카에게 그냥 포기하라고 제안하며 방호복이 완벽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카프카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포기할지 여부는 자신이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꿈을 꿀 나이가 너무 지났고 바보처럼 보인다고 해도 인생을 걸고 다시 한번 꿈을 쫓겠다고 선언합니다. 카프카가 이렇게 선언하자 관찰실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전투력이 0.1% 상승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카프카는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미나는 그 모습에 주목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카프카가 말하자 미나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카프카는 여전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코노미는 그의 다리가 부러진 것을 보고 경악한다. 하시나는 그냥 두기로 하지만 상황이 정말 나빠지면 방어막을 가동하겠다고 경고한다. 카프카는 이치카와에게 약속대로 먼저 가라고 말하지만 이치카와는 그를 지원하기로 한다. 카프카는 이치카와가 그런 성격이라는 걸 깨닫고 도움을 받아들입니다. 이치카와가 카프카를 업자하시나는 그 모습에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이치카와는 엄청 창피하다고 말하지만 둘 다 진지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카프카의 부러진 뼈와 그의 모든 지능을 공격에 대처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시나는 그들의 코미디쇼에 웃겨서 그냥 지나치려고 합니다. 카프카는 이치카와에게 키카루와 함께 있으라고 말하고 친구의 속도에 놀랍니다. 키카루는 맹렬하게 싸우며 모두를 압도하고 괴수들을 쓰러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치카와는 그들이 따라잡으면 카프카가 키카루를 지원할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키카루가 여러 마리의 괴수를 처리하는 동안 이치카와는 카프카에게 그들이 따라잡으면 지원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모든 남자들은 키카루가 활약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고 그들은 키카루가 도움을 주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코노미는 키카루가 마지막 야주를 모두 없애고 이미 한 줄을 공격하고 있다고 알립니다. 키카루는 괴수를 격분시키기 위해 수류탄을 던지고 그 기회를 이용해 완벽한 위치를 잡고 괴수를 제압합니다. 키카루는 차분하게 마지막이라고 말하며 천천히 반가세를 당기고 이해하시나는 씩 웃으며 괴물을 날려버립니다. 코노미는 깜짝 놀라며 한주가 패배했고 시험의 마지막 부분이 끝났다고 알립니다. 소년들은 손을 쓸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사실에 모두 충격을 받고 카프카는 키카루가 너무 빠르다고 말합니다. 이제 코노미는 드론을 회수하고 부상자들을 위해 의료진을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하시나는 준비하는 데는 영원히 걸렸지만 시험이 이렇게 빨리 끝난 것에 놀랍니다. 미나는 키카루가 소문보다 훨씬 더 멋지다는 사실에 감탄하고 하시나는 키카루가 미나의 눈에 띄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적어도 30명은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고 하시나는 그 모든 게 키카루 덕분이라고 확신한다. 신노미야 감독의 딸에게서 기대할 만한 일이지. 하시나는 그녀가 방위군에서 큰 인물이 되어 온 나라에 희망을 가져다 줄 거라고 확신한다.
시험장으로 돌아와 키카루는 자신이 시험을 잘 받기를 기도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전장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녀는 잠시 쉬다가 카프카를 더 놀려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괴상한 괴물이 그녀 뒤에 나타나서 바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며 난장판을 만들고, 그러자 모든 죽은 카이주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모두가 공포에 질립니다. 키카루는 온 힘을 한 곳에 집중하여 간신히 심장을 보호하지만 여전히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수께끼의 괴물이 말을 시작하자 그녀는 놀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직도 움직이는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키카루는 그것이 괴수라는 것을 알아채지만 괴수에게도 지능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요. 키카루는 돌격하기로 결정하지만 괴수는 바로 여러 번 그녀를 때리고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질러요. 코노미는 키카루의 생체 신호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하지만 이미 제거했던 괴수로부터 생체 신호를 감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되살아난 한주가 추정 전투력이 이전보다 6배 4배나 강해졌다는 겁니다. 호시나는 그 정도 수준의 카이주를 쓰러뜨리려면 전체 요원이 필요하며 단시간에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갑자기 미나가 코노미에게 모든 원격 방어막을 가동하고 드론을 보내 조사하라고 지시합니다. 호시나는 다행히도 그 둘이 이 한주를 물리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장비를 갖추고 출동합니다. 응시자들에게 잠수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지만 기카루는 거부한다. 자신이 직접 막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이 일을 막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슈트를 이용해 출혈을 멈추고 여전히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기카루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린다. 조국을 위해 완벽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그녀는 스스로에게 완벽을 요구하지만 젠장 한주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녀를 쳐낸다. 거의 움직일 수 없지만 그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다. 추억 속으로 여행을 떠나 기카루를 본다. 반에서 최고 성적을 받았다고 모두 자랑스러워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적어도 부모님들이 함께 축하해 주셨어요. 하지만 키카루는 집사가 아빠가 오늘 집에 오셔서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라고 했기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녀의 아빠는 그녀의 최고 성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아빠는 한 번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은 다음에 실패할 가능성만 높이는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냥 다음번 실패를 위한 준비일 뿐이라고 말이죠. 파티를 여는 대신 그는 그녀가 다음 목표에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그가 그녀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고인이 된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완벽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그녀에게 무게로 남아있지만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항상 그녀에게 계속 전진하고 아무에게도 빛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단 한 번의 패배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팔이 움직일 수 있는 한 계속 싸울 거야. 하지만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다시 비명을 지를 거야. 바로 그때 드론 중 하나가 한주를 발견하고 코노미는 잘린 공격용 유니기관이 재생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호시나는 정말 걱정하고 있고 코노미는 그것이 대규모 공격을 위한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고 생각해. 호시나와 미나는 현장으로 달려가지만 그들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해요. 이 괴물이 거대한 공격을 퍼붓기 직전이고 키쿠루는 자신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완벽하지 못했다며 아버지에게 사과하고 울기 시작해요. 한주가 공격을 퍼붓기 직전에 갑자기 카프카가 나타나서 그녀가 잘 해냈다고 말해요. 키쿠루는 완전히 놀라서 왜 그가 거기에 있는지 의아해야 하는데 괴물이 공격해요. 하지만 키쿠루는 그들이 다치지 않자 더욱 충격을 받고 카프카가 변신하기 시작하자 놀랍니다. 카프카는 모두가 대피할 시간을 벌어준 자신의 역할을 잘 해냈다고 설명하며 남은 일은 자신에게 맡기겠다고 합니다. 한편 모두가 미친 듯이 대피하느라 정신없습니다. 카구라기는 조명탄을 이용해 전체 상황을 정리하는데 이에 이즈모는 감탄합니다. 잠시 전으로 돌아가 보면 카프카와 이치카와에게 거기서 당장 나가라고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합니다. 키쿠루가 부활한 한주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치카와는 도망칠 준비를 했지만 카프카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치카와는 카프카가 변신할 만큼 미치지는 않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즉시 제압당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치카와가 현장으로 달려가자 카프카는 확실히 그런 미친 기질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키쿠루로 돌아가서 그녀는 카프카의 변신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고 그가 어떻게 거대 괴수로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카프카는 태어난 척하며 방위군에 알리지 말라고 애원한다. 하지만 한주가 다시 엄청난 위력의 공격을 퍼붓자 키쿠루는 공포에 질리고 카프카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가볍게 막아낸다. 카프카는 잠시만 기다리라고 이 괴물을 처리하는데 찰나의 순간만 필요하다고 말한다. 동시에 코노미는 한주 근처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를 감지한다. 폭발로 인해 평정심을 잃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그래도 그 힘의 수치는 측정했지만 코노미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도저히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수수께끼의 괴수는 힘 등급이 98이라고 합니다. 호시나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폭발로 측정 시스템이 오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카이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카프카는 미친 듯한 파워하우스답게 힘을 끌어올립니다. 그는 한주에게 시간이 없으니 한 방으로 끝내겠다고 사과합니다. 카프카의 주먹이 한주와 부딪히는 모습을 키쿠루는 완전히 경외감에 찬 눈으로 바라본다. 그 녀석을 산산조각 내 버렸다. 그녀의 얼굴에 드러난 충격은 너무나 분명했고 한주의 몸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카프카는 자신감에 차서 괴물에게 저 엄청난 일격 후에 다시 살아나 보라고 말한다. 하지만 괴물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카프카는 농담이었다며 멈춰달라고 애원한다. 하지만 괴물은 정말로 패배했고 키쿠루는 도대체 이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카프카는 공격해오는 야주로부터 그녀를 구해주고 마침내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제 안전하다고 그녀를 안심시키지만 너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 꾸중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역전되고 카프카는 이치카와가 나타나자 꾸중을 듣게 됩니다. 카프카는 자신의 몸 일부만 변신시키려고 했지만 한주를 보고 계획을 바꿔야 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치카와는 계속 그를 몰아붙였지만 키쿠루가 기절하면서 논쟁은 끝났다. 곧 미나와 호시나가 현장에 나타났지만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한주에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힌 원인이 무엇인지. 바로 그때 코노미는 키쿠루, 이치카와 카프카가 무사히 나왔다고 보고했고, 즉 대피는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었다. 호시나는 키쿠루가 엄청 강하다고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한주를 완전히 박살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나는 괴수와 관련해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 거대한 폭발 지역. 미나는 조사반에게 그 지역을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그녀와 호시나는 나머지 야주를 처리한다. 호시나는 이 폭발이 석 달 전에 목격했던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해야 한다. 잠시 후 카프카는 또 다른 지긋지긋한 병원에 있다. 이치카와는 키쿠루가 방위군이 제공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로 치료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카프카는 시험을 돌아보며 얼마나 치열하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꿈을 쫓을 때 항상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이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에서 존재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너무나 고무되어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도 못했습니다. 카프카는 다시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용기를 준 이치카와에게 감사합니다. 갑자기 미나가 나타나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녀는 키쿠루를 돌봐줘서 고맙다고 말하고는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카프카는 그녀를 부르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참습니다. 그는 장교가 된 후에 그녀와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며 그녀가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겠다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근처에서 키쿠루는 아버지에게 완벽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악몽을 꿉니다. 키쿠루는 아버지가 왔는지 궁금해하며 눈을 뜨지만 호시나가 와 있었습니다. 그는 사상자가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가 한 줄을 발라버린 덕분이야. 그녀의 얼굴에 드러난 충격에 호시나는 정말 자신이 한 줄을 쓰러뜨린 게 맞는지 의아해한다. 키쿠루는 카프카의 말을 떠올리고는
자신이 한 줄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선언한다. 그날 밤 뉴스 보도는 시험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지만 사망자는 없었다고 밝힌다. 어떤 화장실 칸에서 신비롭고 똑똑한 괴수가 뉴스를 듣고 있다. 그는 사망자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실망한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리고 괴물은 전화 받는 법을 떠올립니다. 전화를 받자 상대방 목소리가 일을 하러 돌아가라고 합니다. 괴물은 변신하여 제복을 입고 놀랍게도 카프카의 폐기물 처리반의 새로운 멤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 시험 사건 후 카프카와 이치카와가 괜찮은지 걱정하고 있고 새로운 남자는 자신의 변신을 불길하게 숨깁니다. 잠시 후 카프카는 시험 때문에 완전히 미쳐 날뛰고 있으며 다시 시험을 보도록 설득한 이치카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하지만 카프카는 더 이상 불안해할 시간이 없었어. 왜냐하면 사장이 들어와서 이치카와와 카프카 모두 우편물이 왔다고 말했거든. 카프카는 이것이 미나 옆에 설 기회를 가질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결과를 보기 위해 매우 초조한 마음으로 종이를 꺼냈어. 입학식 날 이즈모는 카구라기에게 다가가 칭찬을 하고 합격을 축하해줬어. 하지만 이즈모는 카구라기가 어차피 합격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를 거기서 보는 것이 놀랍지 않았어. 솔직히 합격한 사람들은 그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지만 카프카는 보이지 않아요. 그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지만 카프카는 어디에도 없어요. 카구라기는 이즈모가 카프카의 합격을 바랐는지 묻지만 이즈모는 그저 카프카가 흥미로울 뿐이에요. 그때 키쿠루가 나타나 시험에서의 엄청난 승리를 자랑해요. 시험에서의 엄청난 승리를 자랑하며 떠들어대죠. 그리고 그녀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녀가 여기서 최고의 전투원이니까요.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 카구라기와 이즈모는 1등을 두고 싸울 줄 알았는데 하지만 이즈모는 이제 2등을 두고 다툰다고 생각하는군요. 카구라기는 체력 테스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며 이즈모가 포기하고 싶어도 자신은 계속 1등을 목표로 할 거라고 응수합니다. 호리의 다른 곳에서는 이치카와가 합격한 다른 지원자 중 한 명과 마주칩니다. 그 남자는 시험에서 이치카와를 알아보지만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치카와는 다시 자신을 소개하고 그 남자도 자신을 아이하루, 후루아시라고 소개하며 서로 이름으로 부르자고 이치카와에게 말합니다. 그를 리노라고 부르고 대신 그는 아이하루라고 불러주길 바란다. 이제 서로 알게 된 아이하루는 카프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험에 혹시 떨어진 건 아닌지 묻는다. 하지만 상황은 그보다 좀 더 복잡한 것 같다. 바로 그때 미나가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모두 미나가 들어오자 조용해진다. 미나가 자리에 앉자 입학식이 공식적으로 시작하려 하고 키쿠루는 신입생 대표로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키쿠루가 무대 위로 올라서자 미나는 학급 명단을 건네주며 방위군에 온 것을 환영한다. 시험 후 사건 당시 도움을 준 키쿠루에게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한다. 덕분에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다고. 키쿠루는 미나에게 그렇게 칭찬을 받으니 좀 죄책감이 든다. 하지만 자신이 그 거대 괴수를 쓰러뜨린 건 아니니까. 카프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데 그는 왜 여기 없을까? 그 남자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줄 뿐만 아니라 마치 자신이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돌봐주었다. 꼬마아이인데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카프카가 방에 쑥스러운 듯 새 방어군 제복을 입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잠시 후 그를 보려는 사람들이 잔뜩 있지만 그가 어떻게 낙방하지 않았는지 알려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해요. 사실은 시험을 완전히 망쳤어요. 체력 테스트에서 최저 점수를 받았고 제복에 대한 태도도 전혀 없었죠. 그래서 불합격이 확실했어요. 명백한 불합격이었죠. 그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미나는 카프카를 데려오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편애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호시나는 카프카에게 온갖 특별 대우를 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신이 직접 카프카를 맡겠다고 말하죠. 카프카의 점수는 형편없을지 몰라도 실기 시험에서는 괴수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괴수 박멸 작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해요. 전체 괴수 박멸 작전에 도움이 되도록 우선순위를 정했죠. 자신의 전과만 쌓는 대신에.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지만 호시나가 카프카를 원하는 이유는 그가 재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호시나는 카프카가 정식으로 장교가 될 자격을 갖추게 될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현재로선 자신의 소대에 사관 후보생으로 두고 싶어 합니다. 미나는 카프카가 아직 정식 장교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에게 설명하고 그래서 임관식에는 참석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합격한 겁니다. 자, 이제 결정되었으니 호시나가 나서서 민에게 신임 장교들에게 몇 마디 하라고 부탁합니다. 미나는 마이크를 잡고 모두에게 연설하며 모두가 나서서 방위군에 지원하고 힘든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진 카이주와 싸워왔습니다. 게다가 카이주가 부활할지도 모르는 이상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합니다. 임무는 이전보다 훨씬 위험해질 것입니다. 더 위험해질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보장은 없으니 그녀는 모두가 목숨을 그녀에게 맡기기를 바랍니다. 위험천만한 작전들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늘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가장 앞장서서 팀의 방패이자 창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카프카는 그 연설에 감동받아 바로 미나의 곁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카프카가 대장에게 그렇게 말할 용기가 있다니. 하지만 미나는 카프카가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기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선장입니다. 그래서 카프카에게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카프카에게 푸시업 100개를 시키는 명령을 내립니다. 호시나는 언제나처럼 그 광경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여기며 카프카를 승선시킨 결정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시나가 카프카를 영입하려 했던 이유는 웃긴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괴수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98등급의 강인한 괴수가 나타난다는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호시나는 아마 글리치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피험자 중 한 명의 생체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카프카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슈트와의 호환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가 감추고 있는 비밀을 밝히기 위해 그를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카프카는 100개의 팔굽혀펴기를 하는 혹독한 벌을 마치고 바닥에 뻗어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키쿠루가 그에게 다가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함께 가자고 합니다. 카프카는 왜 여기서 바로 이야기할 수 없냐고 묻는다. 하지만 키쿠루는 다른 사람들이 엿듣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녀를 놀리기 시작하고 카프카에게 사랑을 고백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카프카는 실제로 속아 넘어간다. 하지만 키쿠루는 그것을 딱 잘라 거절하고 그의 얼굴을 발로 찬다. 이치카와는 얼굴에 불만이 가득한 채 지켜본다. 나중에 그 세 사람은 텅 빈 식당에서 휴식을 취한다. 카프카는 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키쿠루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가 하나 먹었다고 해서 괴수가 됐다는 걸 믿기 어려워해요. 카프카는 방위군에 알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치료법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키쿠루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우선 현장에서 바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온갖 끔찍한 실험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장교가 되겠다는 꿈은 완전히 접어야 할 거예요. 게다가 카이주가 엄청나게 강력할 경우 방위군은 카이주를 쓰러뜨린 후 그들의 유해를 이용해 특수무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카프카에게도 지금 똑같은 짓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카프카는 자신의 비밀이 폭로될 경우의 결과를 듣고는 바로 키쿠루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애원합니다. 키쿠루는 카프카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에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만약 카프카가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카이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주저없이 그를 죽일 거라고 분명히 합니다. 이치카와는 그녀의 진심을 듣고 얼어붙는다. 하지만 카프카는 사실 안도하는데 그는 사회에 위험이 된다면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에 이치카와는 훈련 중이고 마치 프로처럼 방카이주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는 꽤 잘 해내고 있는데 2분 반 만에 코스를 완료하고 슈트 활성화율은 18%이다. 그가 처음 합류했을 때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발전했다. 그 때문에 아이하루는 그만큼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요. 자신이 빛을 잃을 수 없기 때문이죠. 아이하루는 사소한 경쟁을 통해 이치카와보다 좋은 기록을 내고 20%의 활성화율을 달성합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이치카와에게 자랑합니다. 하지만 키쿠루가 그의 기록을 무려 1분이나 앞질러 55%의 출력으로 현실을 보여주자 그는 좌절합니다. 그녀는 그의 우월함을 과시하며 망설임 없이 그에게 알립니다. 한편
이즈모는 키쿠루의 월등한 외모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카구라기는 그에게 걱정할 시간이 있다면 훈련할 시간도 있다고 일깨워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금방 따라잡을 겁니다. 현재 카구라기와 이즈모는 전투력 면에서 동등한 수준이며 카프카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드디어 그의 슈트가 1%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키쿠루에게 돌아서서 자랑스럽게 0을 1로 만들었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55인데 뭘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호시나는 카프카가 여전히 재밌지만 그에게 장교는커녕 잘해야 석 달 안에 쫓겨날 거라고 솔직히 말합니다. 해고당하기 전에 3개월 버틸까 말까죠. 카프카에게 냉정한 현실을 일깨워준 후 호시나는 모두에게 10바퀴를 뛰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훈련은 끝입니다. 그들은 불공평하다며 불평하기 시작하자 호시나는 16바퀴로 훈련량을 늘립니다. 그리고 뛰라고 합니다. 새로운 신병들끼리 경쟁심이 생겼는데 호시나는 그걸 좋아해요. 경쟁이 그들을 전보다 강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훈련을 마친 후 모두 목욕탕으로 향하는데 카프카는 마지막 랩 달리기를 하고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이치카와와 아이하루는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특히 아이하루는 미친 듯이 근육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치카와는 그다지 감명받지 않았어요. 자신도 근육량이 비슷하니까요. 카프카는 소외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자신도 보여주기로 결심했어요. 이 젊은 친구들이 진짜 남자의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네. 아이하루는 처음엔 감탄하지만 카프카는 금세 숨이 차서 아이하루에게 진짜 남자의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줍니다. 아이하루와 이치카와는 카프카를 놀리며 웃지만 카프카는 그들에게 28살이 되면 자신들도 똑같은 신세가 될 거라고 미리 준비하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카구라기가 나타나 최고의 신체 상태가 무엇인지 보여주자 자신감은 꺾입니다. 부끄러워진 그들은 모두 목욕탕에 뛰어들어 몸을 숨깁니다. 잠시 부끄러웠지만 금세 대화는 평상시로 돌아온다. 카프카는 오랜만에 이런 즐거운 시간을 가져서 행복해한다. 소녀 쪽에서는 키쿠루와 몇몇 중요하지 않은 장교들이 탈의실에 들어와 미나를 발견한다. 그들은 떠나려 하고 미나가 마칠 때까지 기다리려 했지만 미나는 괜찮다고 어차피 떠나려던 참이라고 말한다. 미나의 허락을 받고 모두 각자의 길로 헤어지고 키쿠루는 미나 뒤를 따라 세탁기에 옷을 넣으러 간다. 그러는 동안 키쿠루는 미나가 근육이 탄탄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녀가 가진 엄청난 전투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쳐다보는 바람에 미나의 주의를 끌었고 키쿠루는 어떻게 그렇게 근육을 만들었는지 직접 묻습니다. 미나는 이미 거기에 있으니 자신의 훈련 루틴 기본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키쿠루는 예상치 못했지만 친절한 제안에 감사합니다. 소년들 쪽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방위군에 입대한 이유를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아이하루가 먼저 미나 때문에 입대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가 중학생이었을 때 카이주로부터 그를 구해줬고 그때부터 그는 그녀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이유로 합류했는데 모두 민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카프카의 차례가 되자 그는 약간 당황했지만 결국 자신이 미나의 어린 시절 친구라고 밝힙니다. 소년들은 모두 그를 질투했고 카프카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재빨리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미나의 어린 시절에 대한 흥미진진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 결국 너무 오래 욕조에 있었던 탓에 키쿠루가 나왔을 때는 모두 열사병으로 기절해 있었고 이치카와는 그들의 초라한 엉덩이들을 소생시키려 애썼다. 다음 날 훈련은 평소처럼 진행되었고 훈련병들은 함께 보낸 시간을 통해 유대감을 쌓기 시작했다. 하지만 카프카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 형편없었다. 결국 다들 녹초가 되어 쓰러져 자죠. 하지만 그들이 뻗어자는 동안에도 카프카는 자기 개발에 매달립니다. 방위대에서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죠. 얼마 후 호시나가 들어와 보니 카프카는 아직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자세지만 수면도 훈련의 중요한 부분이니 그걸 소홀히 할 수는 없죠. 자리를 지키려고 필사적인 카프카를 보며 호시나는 미나와의 약속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프카는 그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니 호시나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호시나는 그들의 목욕 대화를 엿들었다고 인정하는데 정말 이상하지만 카프카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자신의 동기가 그 약속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미나의 곁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만 합니다. 호시나는 이것을 카프카가 자신의 부대장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바로 카프카가 노리는 바입니다. 그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호시나는 튕기기 전에 카프카에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부대장 자리를 그렇게 쉽게 내주지 않겠다면서 조언을 합니다. 팀원들과 너무 가까워지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 죽을 수 있고 특히 비중이 큰 사람일수록 더 위험하다고 말이죠. 그때 경보가 울립니다. 괴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호시나는 카프카에게 첫 임무니까 서두르라고 말합니다. 코노미는 민에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 주변 지역을 정리하고 있다는 거야.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로 완전 난리야. 방위군이 다른 팀과 함께 근처에 지휘소를 설치하고 있어. 그 한주는 지하에서 나타났고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야주들도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미나는 장난 아니야. 자기가 직접 그 한주를 처리하기로 하고 저격할 장소를 찾아 미나가 모두에게 행운을 빌어주고 그들은 출발합니다. 호시나는 카이주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라고 선언했고 이치카와는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임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치카와는 그들의 첫 번째 임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키카루는 카프카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가 8번째 카이주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합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지만 물론 그 남자는 토할 것 같습니다. 어딘가 다른 곳에서 우리는 무시무시한 모습의 거대한 한주와 대피소를 보게 됩니다. 카프카와 호시나 소대원들은 중립파 지역에 모이고 카프카는 거대한 괴물을 처음 봅니다. 호시나는 미나의 부대가 그 한주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문제는 엄청난 수의 야주가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야주들이 중립화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병들이라 후방을 맞게 되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 임무에 집중하고 있기에 질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호시나는 그들을 출격 준비시킵니다. 그는 아무리 훈련 성적이 좋더라도 여기선 단 한 사람의 목숨도 구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실제 전장에서 그들의 기량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대원들은 흥분하며 결속을 다지고 호시나는 그들에게 거기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민간인 대피는 완료되었고 미나는 자신의 위치에서 불과 8분 거리에 있습니다. 카프카는 이치카와에게 연락하여 이 임무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호시나가 3개월 안에 못 버틸 거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한 게 계속 생각나고 카프카는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엄청 긴장하지만 어쩐지 엄청 신나기도 해요.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치카와는 이 일이 카프카가 항상 꿈꿔왔던 직업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둘 다 첫 번째 임무를 성공시키겠다고 맹세하고 첫 번째 야주 무리가 그들의 지역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게 돼요. 모두가 무장을 하고 준비를 마쳤으니 모두들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지붕에서 뛰어내리자 카프카는 자신만만하게 이 임무는 성공할 거라고 외치지만 정작 건물 외벽을 내려오는데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한편 미나는 저격수 위치에 도착하고 다른 팀은 한 줄을 유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거대한 괴물에게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다. 몇 차례 공격 후 거대한 짐승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호시나는 모두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모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싸움이 시작되고 카프카는 시험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에 놀란다. 왠지 모르게 화가 난 듯 차분하네요. 이제 카프카는 자신의 슈트가 제대로 돌아온 것 같다고 느끼고 자신감 있게 전투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야주에게 완전히 박살납니다. 전투력은 여전히 처참한 1%에 머물러 있고 키쿠루는 그에게 너무 앞서 나가고 있으니 뒤에서 차분하게 있으라고 말합니다. 몇몇 베테랑들은 신병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짜증이 납니다. 그들은 이 신입들이 그냥 길을 비켜서 어딘가에 숨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베테랑들은 안전하게 작전을 펼치기로 하고 전선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저 젠장 맞을 야주들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키쿠루가 갑자기 시작하자 모두들 충격을 받습니다.
마치 프로처럼 저 괴물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한 거죠. 그녀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약점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향해 무작정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키쿠루는 많은 야주들을 쓰러뜨렸고 베테랑들은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병들이 보통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프카가 기쿠루의 활약을 칭찬하며 잘했다고 하자 기쿠루는 얼굴을 붉힙니다. 하지만 정장의 심박수가 급상승한 것을 감지하자 그녀는 짜증을 냅니다. 한편 나머지 대원들은 협력하여 야주를 제압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하루는 이치카와가 혼자서 야주를 쓰러뜨리는 것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이치카와는 소총에 폭발탄을 냉동탄으로 바꿨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싸우는 동안 야주를 느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스타일에는 더 적합하고 이치카와는 일단 익숙해지면 더 뛰어난 카이주 사냥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치카와는 더 강해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프카가 다시 변신할 필요가 없도록 말입니다. 팀의 다른 실력자들도 자신의 기술을 과시하며 많은 야주들을 쓰러뜨립니다. 나머지 대원들은 신입들의 엄청난 실력에 놀랍니다. 팀장들조차 그들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카구라기와 이즈모는 누가 더 많은 카이주를 제거하는지 경쟁을 시작하고 한 소대장은 그들을 보고 완전히 넋을 잃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푹 빠져서 정신을 놓습니다. 호시나는 새로운 신병들의 평균 전투력이 다른 해보다 높다고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해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상위권에는 몇몇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들이 있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발하도록 자극하고 있습니다. 야주가 소탕되었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카프카는 이치카와와 아이하루도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카프카는 자신이 모두를 붙잡고 있다는 생각에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말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베테랑들은 야주군의 약점을 찾아 기다리려 했습니다. 카프카는 죽은 야주 중 하나를 살펴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카프카가 시체를 만지는 것을 보고 다른 이들은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카프카는 그 일에 깊이 빠져들었고 단 1%만으로도 이 슈트 덕분에 카이주 몸을 쉽게 찢을 수 있어. 개꿀이네. 청소업계에 이 슈트를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카프카는 카이주의 구조를 알아냈지만 핵심은 보통 균류형 괴물처럼 있는 곳이 아니었어. 카프카는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찾았을 때 깜짝 놀랐어. 카프카는 호신에게 야주 핵심이 목덜미에 있다고 알려줘. 카프카는 공격력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최고의 공격 방법까지 알려줘.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카프카는 야주들이 생식 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꼬리에 달린 하얀 옷 같은 것들, 만약 그것들이 파괴되지 않았다면 죽은 시체에서 새로운 카이주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호시나는 카프카의 발견에 충격을 받고 카나미토에게 그 사실을 알리라고 합니다. 호시나는 다시 한번 카프카를 칭찬하고 카프카는 자신이 실제로 방위군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카프카는 패배한 카이주 시체를 처리하러 서둘러 떠나고 미나 곁에 있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맹세한다. 그러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자 멈춰선다. 호시나는 한주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들은 한주를 목표 지점으로 유인했고 다른 부대는 억제 사격으로 한주를 붙잡고 있다. 미나는 초대형 무기를 꺼내 지옥을 불태울 준비를 한다. 모두 안전한 거리에 있자 미나는 발사 허가를 받는다. 미나는 카프카와 최고의 경찰이 되기 위한 경쟁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에게 자신의 성장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폭발시키는 엄청난 힘은 발밑의 땅을 무너뜨립니다. 슈트는 미나의 전투력이 놀랍게도 96%에 달한다고 알립니다. 호시나는 그녀를 지켜보며 카프카도 주에 깊게 보고 있기를 바랍니다. 미나는 무기를 풀어놓고 그 엄청난 위력의 공격으로 거대한 한주를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호시나는 카프카에게 자신이 지지하려는 자의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한주 내부가 드러난 가운데 미나는 무기에 탄창을 다시 장전합니다. 그녀는 다시 발포하고 한주를 더욱 파괴합니다. 그리고 코노미는 한주의 활력이 사라졌다고 알립니다. 그것은 바닥으로 무너지고 코노미는 미나가 세 번째 탄창을 장전하자 다소 놀랍니다. 미나는 다시 한번 발포하고
코노미는 한주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모두들 압도당했지만 동시에 충격을 받습니다. 미나가 네 번째 탄창을 무기에 장전할 때 코노미는 한주가 이미 쓰러졌다고 지적하지만 미나는 바로 사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코노미는 그렇게 한다. 미나는 조준하여 그 괴물을 다시 한번 사격한다. 카프카는 미나에게 완전히 압도당하고 호시나는 카프카가 목표를 포기할 준비가 되었는지 궁금해하며 다가온다. 미나 곁에 서려면 미나의 미친 힘에 맞먹는 힘을 가져야 한다. 호시나는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솔직히 인정한다. 그의 전투력은 장거리 무기로는 그녀만큼 좋지 않아서 그녀처럼 거물급들을 제압할 수 없어. 하지만 소형 및 중형 카이주에 관한 한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 그때 카프카는 카이주가 호시나 뒤에서 몰래 접근하자 당황하기 시작해. 하지만 이것은 호시나가 방금 전 말했던 능력을 과시할 기회야.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호시나는 그 야주를 산산조각 내고 자신이 그 정도 크기의 괴물을 상대할 때 미나보다 난다고 당당하게 주장해. 카프카는 그의 공격을 전혀 볼 수 없었고 호시나는 그것을 분석하며 그의 가족은 대대로 카이주 사냥꾼 집안입니다. 그는 이어서 선장과 부선장이 부대 최고의 실력자라고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전투 스타일에 맞춘 특수 장비를 사용합니다. 미나는 호신에게 한주가 제압당했다고 알립니다. 그래서 호시나는 카프카에게 마침내 진짜 승부가 시작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한주가 이미 쓰러졌기 때문에 카프카는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호시나는 그에게 진짜 문제는 그 사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야주떼라고 일깨워줍니다. 엄청난 수의 야주가 쏟아져 나오자 호시나는 모두에게 잡졸들을 처리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신병들은 호시나가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하고 베테랑들은 그들이 너무 쉽게 포기한다며 놀립니다. 그들은 신병들에게 싸움에는 단순한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장으로 향합니다. 소대장 나카니시마는 카구라기와 이즈모에게 베테랑들에게 맡겨도 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도 싸움을 걸고 싶어해. 코노미는 신입들을 살펴보고 완전히 지쳐있다는 것을 알아차려. 전투력과 지구력 모두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호시나는 이 임무가 매우 중요하지만 만약 이것을 성공한다면 한 단계 더 성장할 거라고 지적해. 대부분의 장교들은 전투력 28~30%로 경력을 마감하지만 그 벽을 넘어서 대장이 되는 소수 정예가 있어. 키쿠루는 그 경지에 도달한 유일한 신입이야. 하지만 호시나는 다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른 사람은 이치카와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이치카와는 아주 간단하게 또 다른 가이주를 제압하고 아이하루는 화가 납니다. 인류공과대학에서 수년간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치카와를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근처에서 더 많은 야주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 모두 최전선으로 향합니다. 괴물 청소회사 재킷을 엿본 이치카와는 충격을 받고 청소부 중 한 명이 거기에 왜 발로 차고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들은 한동안 청소부가 필요 없을 거라고 설명하려 하지만 완전히 무시당합니다. 수수께끼의 남자는 야주에 장착했던 생식기관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알아챘는지 궁금해하며 경찰 내부에 개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망가진 얼굴로 그들에게 돌아서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게 있냐고 묻자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